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볼 녀석은 바로 랜덤이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랜덤이라는 거는 무작위하다 뭐 그런 뜻이고요. 랜덤을 잘 나타내는 컴포넌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팝2D, 팝3D, 팝지오메트리, 그리고 랜덤 리듀스, 여기다가 지터까지. 네, 뭐 이렇게 6개 컴포넌트를 알아볼 거고요. 사실 랜덤을 뭐라 그럴까, 랜덤들로만 이렇게 뭔가 튜토리얼을 구성하기 힘들고, 이 녀석들을 알면 튜토리얼을 딱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응용하고 그럴 때 풍부하게,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첨가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랜덤 팝2D부터 볼게요. 팝2D는 영역, 점개수, 랜덤 시드, 그리고 얘는 포인트. 모든 랜덤에는 이런 식으로 영역을 정하게 되어 있죠. 팝2D니까 2D 지역을 영역으로 삼아서 개수는 기본적으로 100개가 되어 있는데, 짠 하면 이 사이에 100개가 생기는 거죠. 랜덤 시드 같은 경우는 여기 숫자를 넣었을 때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시드입니다. 얘가 바뀌면 랜덤에 대한 값이 다 다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시드가 있고요, 여기도 시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랜덤 관련 컴포넌트는 시드가 있습니다. 정수값을 받도록, 랜덤 시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수값을 받도록 되어 있죠. 다음에 지터라는 거에도 역시 시드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는 얘기를 접어두고요. 이 포인트가, 팝2D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이 녀석들을 기준으로 뭐 서클을 만든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포인트가 굉장히 미리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구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디자인한 곳에 여기 이미 포인트가 있었다. set multiple 포인트로 넣어주시면, 이건 뭐냐면 내가 찍은 데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밀도를 맞춰줍니다. 자연스럽게요. 제 포인트는 지금 여기 있어요. 만약에 지금 여기다 넣으니까 여기는 되도록이면 안 찍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밀도 이상이 되면 여기도 다 차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를 생각한, 얘가 미리 들어가 있는 그런 포인트, 랜덤한 포인트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포인트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딘지 모르겠죠. 이런 식으로 잘 수선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정말 여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점 많이 찍어 놓고 하면 여기는 어느 정도, 어느 밀도 이상은 포인트가 안 찍힌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팝3D도 마찬가지인데, 단지 차이점은 2D냐 3D나 그밖에 없습니다. 얘를 넣어주시면 여기 안에 이렇게 랜덤한 점이 찍히는 건데, 얘랑 오히려 두 개가 비교할 게 아니라 두 개는 동일한 거라고 봐도 사실 무방하고요. 동일한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팝 3D랑 비교해야 될 녀석은 바로 팝 지오메트리입니다. 얘도 이 지오메트리고 나머지가 같을 뿐이지, 사실은 어찌 보면 얘랑 비교가 구분이 안 돼요. 차이라면 베이크해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포인트가 이 지오메트리 위에 찍혀 있어요. 그죠? 팝 지오메트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오메트리가 이렇게 상자가 아니어도
서피스라든지 이렇게 서피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넣어 볼게요. 서피스 위에도 랜덤하게 찍히고요. 아니면 이런 커브 위에도 이렇게 랜덤하게 찍히고, 심지어 커브 안에 면을 만들다 하더라도 면 위에서도 랜덤하게 찍히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바로 팝 지오메트리였습니다. 보통 상자에 이걸 넣어놓고 왜 상자 안쪽에 점이 안 찍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얘는 지오메트리 바로 그 위에 붙어서 찍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얘는 랜덤 박스인데, 랜덤이라고 해요. 그냥 랜덤. 얘는 눈에 보이지는 않고요. 뭐 포인트를 이용하거나 다른 컴포넌트 인풋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에 바로 도메인이 들어가요. 얘 기본적으로 0에서 1이라고 되어 있는데 0에서 10이라는 범위로 바꿔주고, 여기 넘버를 갖다가 3이라고 하면 3개의 랜덤한 값이 나오고요. 랜덤 시드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정수형 랜덤 값을 원한다면 정수 컴포넌트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정수가 변환돼서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다음에 랜덤 리듀스입니다. 얘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랜덤한 값이 총 10개가 있다. 10개가 있다라고 할 때 얘는 리스트를 넣어주고 두 번째에다가 몇 개를 줄일 거냐라고 물어요. 여기다가 3이라고 넣으면요, 이 리스트 중에서 3개가 빠진, 물론 얘도 랜덤하게 빠져요. 딱 보니까 이거 첫 번째 거 빠졌고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빠진 것 같아요. 그죠? 3개가 빠진, 즉 마지막 인덱스가 6으로 됐죠. 9에서 3개가 빠진 녀석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팝2D를 예를 들게요. 팝2D도 점이 10개가 있었다. 원래 10개가 있었는데 랜덤 리듀스를 통과시켜 주시면 네, 몇 개,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줄어드는 거죠. 1개, 2개, 3개, 4개. 몇 개를 제외하고 싶다. 그것도 랜덤하게 제외하고 싶다 할 때 쓰는 게 바로 랜덤 리듀스입니다. 포인트의 형태이든, 이게 뭐 아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의 형태이든 상자든 지오메트리든 상관없이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랜덤 리듀스였고요. 다음에 지터입니다. 지터는 지금 얘가 플로팅 소수점, 부동 소수점이라서 보기 힘든데 이렇게 정수로 한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주 랜덤한 거 봤을 때는 이렇게 같은 값이 보통 같은 값이 최대한 안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원래 플로트 이러니까 같은 값이 나올 수가 없죠. 였다가 정수가 됐으니까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번. 근데 얘는 뭐냐면 지터라는 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데이터들을 셔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J에다가 0 또는 1을 넣는데 두 개 인티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얘는 중간에 보시면 플로팅, 즉 소수점을 받게 돼 있어요. 한번 0으로 한 다음에 볼게요. 이 밸류를 보시면 이것만 잠깐 뺏어 보겠습니다. 바로 뒤서클 녀석들을 J에다 리스트에다 넣어주시고, J에다가는 지금 0인 상태는 아예 셔플이 안 됐어요. 이걸 갖다가 노 셔플이라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조금씩 섞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막 섞이죠. SN 역시 랜덤 시드고요. I는 인덱스 값. 이렇게 인덱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인덱스니까 보시면 인덱스가 처음에는 0, 1, 2, 3, 4, 5, 6, 7, 8, 9죠. 근데
어떤 식으로 인덱스가 뒤집어지는지 보이실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range라는 퀵그래프라고 해서 보통의 데이터를 갖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눈으로 보여줘요. range는 0에서 1까지 10등분되어 있는 녀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디폴트로. 그 녀석을 넣은 다음에 얘는 원래 이렇게 생겼다는 거 기억하시고 얘를 한번 볼게요. 개수를 한 100개로 할게요. 점점 늘리면 늘릴수록 데이터들이 섞이죠. 이때 이제 완전 평준화가 되죠. 이게 바로 지터입니다. 퀵 그래프를 신기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클릭하면 최대값과 최소값 나와요. 잘 클릭해야 돼요. 근데 여기를 이러면 됩니다. 이게 바로 지터였고요. 뭐 이 정도 섞였을 때 예를 들어서 랜덤 시드를 이렇게 바꾸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바뀐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컴포넌트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대충 느낌이 오시겠죠? 이렇게 총 6개를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줄 세워보면 랜덤은 이렇게 팝2D, 팝3D, 팝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여기 랜덤, 지터, 랜덤 리두스 총 6개의 컴포넌트를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